뼈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직 허리도 크게 안 아프고 걷는데도 큰 문제 없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은 편이에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노인 전문 진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분명하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뼈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으면서 아주 조용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그 시기가 사실은 뼈가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느껴지지도 않고 위장처럼 불편함을 바로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뼈를 나중 문제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보면 뼈 문제는 늘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3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매일 집 근처를 산책하셨고 우유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를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가족들 역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짐 자체는 정말 가벼운 사고였고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골절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잘 끝났지만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상 동작들이 하나둘씩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졌고 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혼자 걷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삶의 범위 자체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사고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우유도 잘 드셨는데 왜 이렇게 뼈가 약해진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뼈 건강은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 우유를 얼마나 챙겨 마시느냐로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우유를 꾸준히 드셨던 분들 중에서도 골절을 겪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도 뼈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뼈가 단순히 칼슘 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뼈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만들어지고 동시에 깎여 나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를 부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먹은 칼슘이 그대로 뼈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D 생성 능력까지 감소하면서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는 생활을 오래 이어온 어르신들일수록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통증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뼈는 한번 크게 무너지면 그 여파가 전신으로 퍼진다는 점입니다. 골절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나빠지고 균형이 나빠지면 넘어질 위험이 다시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골절은 사고지만 그 이후는 질병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뼈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아직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여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사고가 난 뒤에야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뼈 건강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챙기는 영역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 보일 때부터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 그게 노년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생 우유를 잘 마셨고 칼슘도 챙겨 먹었는데 왜 뼈가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뼈 건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뼈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지켜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인 진료 현장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뼈 건강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그걸 얼마나 제대로 흡수해서 뼈까지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은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잘 녹아야 하고 그 다음 장에서 흡수되어야 하며 혈액을 통해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뼈에 붙어야 비로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실제 뼈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과정 전체가 예전과 같지 않게 변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위산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칼슘을 잘 녹여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덩어리진 채로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마시고도 검사상 칼슘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거나 뼈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 기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점막의 흡수 능력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먹은 영양소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 몸이 약해진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뼈 역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칼슘이 장을 통과해도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D 문제가 겹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이 충분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들어서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햇볕을 쬐어도 생성량이 적고 외출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생활이 많아진 어르신들일수록 칼슘을 챙겨 먹고도 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생활 습관도 칼슘 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습관은 칼슘을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이나 김치 같은 염분이 높은 반찬을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먹은 칼슘이 뼈로 가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는 습관이 오래 이어지면 뼈에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칼슘 대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잘 챙겨 먹고 있다는 생각과 뼈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관리 부족이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흡수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뼈는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칼슘을 내놓기도 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는 아주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흡수가 부족해지면 몸은 혈액 속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뼈는 점점 속이 비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 조용히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생각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우유 한 컵을 마셔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뼈 건강은 음식의 종류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흡수 환경과 생활 습관 전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지켜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뼈가 왜 이렇게 조용히 약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뼈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뼈는 살아있는 조직에 훨씬 가깝다고 하네요. 하루에도 여러 번 새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오래된 부분은 깎여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비교적 잘 맞춰져 있어서 깎이는 만큼 다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무겁고 갈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뼈는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어도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전까지는 뼈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점점 느려지고 반대로 뼈를 깎아내는 세포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뼈는 매일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이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면 뼈의 내부 구조는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데 속은 스펀지처럼 비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고 키가 조금 줄어도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도 큰 사고 없이 일상생활 중에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마다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된 뼈 약화는 한 번의 작은 사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골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 정도로 넘어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다쳤을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미 뼈가 상당 부분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버티지 못하고 골절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뼈가 약해지면 단순히 골절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뼈가 약해질수록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혹시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고 그 결과 뼈는 더 빨리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악순환이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골절이 생긴 뒤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골절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보면 뼈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계속 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어도 걷고 서고 집안일을 하면서 뼈에 자극을 주는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뼈가 빠르게 약해진 분들을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골절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칼슘을 채워 넣는 문제가 아니라 뼈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주는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뼈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때 유지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이 사실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정하는 것과 골절 이후에 뒤늦게 깨닫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뼈는 아프지 않게 무너지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왔다면 그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뼈 건강은 늘 한 발 앞서서 바라봐야 하는 영역이고 그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뼈가 왜 약해지고 왜 조용히 무너지는지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하느냐? 우유 말고는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노년의 몸에서 흡수되고 뼈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음식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권했던 첫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멸치가 아니라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칼슘 함량 자체가 매우 높은 식품인데 문제는 어르신들께서 씹기 어렵고 먹는 양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멸치를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가루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걸 권하게 됩니다. 가루로 섭취하면 씹는 부담이 거의 없고 국이나 반찬에 조금씩 넣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서 실제 섭취량과 흡수량이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께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권했던 음식은 케일입니다. 시금치나 다른 푸른잎 채소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뼈 건강 관점에서는 케일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반면 케일은 그런 방해 요소가 적고 뼈 형성에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노년기에 이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케일을 나물이나 스무디 형태로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골밀도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는 기름지고 짜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칼슘 강화 제품을 적당량 섭취하는 건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한 장만으로도 비교적 많은 양의 칼슘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한 컵의 우유보다 치즈 한 장이 훨씬 부담이 적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염분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고 강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는 어르신들께는 우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해서 우유를 계속 드시기보다는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뼈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뼈 손실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를 끊고 칼슘 강화 두유로 바꾼 뒤 소화 부담이 줄고 식사 전체가 편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미 어르신들 식탁에 익숙한 음식이지만 칼슘 강화 여부에 따라 뼈에 주는 영향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뼈만큼이나 근육 유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두부는 매우 실용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씹기 쉽고 소화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다만 관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칼슘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보다 노년의 몸에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인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뼈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한두 번 먹어서 효과를 보는 특효약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실제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유를 억지로 참고 마시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뼈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고, 이 음식들은 그 지속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선택지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어르신은 뼈 상태가 좋아지고 어떤 어르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흡수 루틴과 생활 습관입니다. 뼈는 먹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그 음식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음식보다 루틴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습관은 햇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D는 약보다도 햇볕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하루에 길게 시간을 낼 필요는 없고 아침이나 오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얼굴과 팔에 햇볕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골밀도 수치가 안정되는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질수록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음식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흡수가 더 잘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레몬, 토마토, 식초처럼 약간 신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칼슘 음식과 커피를 바로 함께 마시거나 짠 국물과 같이 먹는 습관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멸치가루 한 숟가락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이야기만 나오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뼈는 단백질 위에 칼슘이 붙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 자체가 약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 두부, 두유 같은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아침에 챙긴 어르신들일수록 뼈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줄여야 할 습관입니다. 짠 음식과 커피를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먹고 있는 양의 절반만 줄여도 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국물은 조금 덜 먹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절이 쌓이면 뼈는 분명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바꾼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기본 습관이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입니다. 뼈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벼운 자극이라도 꾸준히 주면 유지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걷기,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빠지지 않고 뼈를 써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감이 덜해졌고 자세가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검사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상 속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정직해서 주는 만큼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는 말을 이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 치즈 한 장을 추가하는 것, 햇볕을 10분 쬐는 것,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먹는 것, 하루 10분 걷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뼈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시점은 아닙니다. 뼈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이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부터 뼈를 조금 더 써주고 조금 더 아껴주는 방향으로 하루를 보내신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 남게 될 것입니다.